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전쟁, 하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주제로 6.2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뭐 시골 곳곳에, 또 시골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빨간 글씨로 많이 써져 있었죠. 상기하자 6.25,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구호를 그냥 보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그 구호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더라고요. 시골에 가도 이런 그 구호를 보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6.25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져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 한국에서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6.25는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라고 불립니다. 미국은 6.25에 연 인원 178만 9천 명을 참전시켰습니다. 이 중 33,68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2,134명이 부상을 입었고 8,167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이거 사실 대단한 엄청난 규모거든요. 2차 대전이나 월남전보다는 못하지만 그 전쟁들에 비해서 기간이 훨씬 짧다는 걸 비춰보면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도 미국에서 또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가장 결정적인 게 이 6.25라는 전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판단 기준을 갖지 못했다는 게 이런 잊혀진 전쟁이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6.25는 승패가 불분명한 상태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전으로 끝났잖아요. 누가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도중에 전쟁이 중단된 상태로 정지된 상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이름조차 생소한 극동의 먼 나라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려야 됐는지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전쟁 규모가 컸고 미국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그러죠. 이게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25 참전 용사들은 아예 그런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6.25와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사이에 낀 전쟁이 돼가지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진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미국의 6.25 참전 용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거대한 희생을 치르고 자기 삶에 있어서 커다란 상처로 남았는데 그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비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고, 그러니까 환멸인 거죠.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참전 사실 자체를 아예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전 용사들의 자식이나 손자들이 그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혀진 전쟁, 그 참전 용사들조차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전쟁인데 이런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이 그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어. 한국에 진짜 그냥 말로 한국 쪽으로는 뭐 침도 안 오고 뭐 소변도 안 논다 그런 심경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한국 정부가 초청하니까 한국에 오게 되거든요. 자신의 젊은 날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럼 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국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보면서 막 감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젊은 날에 그 희생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목숨 바쳐서 지켜낸 보람이 있다.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젊은 날의 일시적인 희생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자신들의 희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참전용사 가족들이 그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을 새삼 존경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참전 용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후손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피 흘려 싸운 게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참전용사 가족들이 그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을 새삼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참전 용사는 수십 년간 전쟁의 악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한 뒤에 그 증세가 아주 급격하게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아주 놀랐다는 그런 의학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참전 용사들의 경험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6.25가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어야 될 그런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6.25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6.25는 건국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막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1948년에 수립됐죠. 8월 15일에. 그 막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도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6.25가 국민의 탄생, 버스 오브 네이션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6.25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우선 대지주 계급이 소멸했습니다. 이 일제시대에만 해도 대지주 계급이 남아있었죠. 어마어마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대지주 계급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느냐. 자영농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그 6.25 이전에 소위 말해서 농지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주주들의 땅을 그 소작농들에게 그 유상물 수 유상 분배를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결과 굉장히 많은 지주 계급들이 대주주 계급들이 몰락을 했어요. 그게 자영농으로 대체가 됐고 월남민 자본가들이 전쟁의 참화를 덜 받은 영남 지역 자본가들과 결합해가지고 개발연대의 주역을 형성했습니다. 피난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서 살면서 유교적 신분제는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원래 유교적 신분제라는 것이 자기 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져 살면서 신분 따지는 게 그게 유교적 신분제거든요. 근데 그게 피난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 참전 용사들이 목격하고 감동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발전상은 그 결과를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그 대한민국 정부, 역대 정부가 다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6.25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포기하고 그 사건 발생 시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공식적인 명칭이 그냥 6.25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완전히 무관화된 그런 공식 명령 이름을 고수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우파의 정치적 무능력,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북한은 6.25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항미 원조 전쟁, 미국의 대학에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평가를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투쟁에서 이게 한마디로 정치라는 게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국의 특히 우파들은 완전히 이 북한 김일성, 이 김씨조선 체제 그리고 중국에 정치적으로 패배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입니다. 건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국의 과정, 건국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6.25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라는 것도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북한 김씨조선 체제가 완전히 소멸해서 대한민국 체제, 이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내세우고 법치와 인권을 순종하는 이 근대 국가 체제로 통일을 줄 때 비로소 이 전쟁은 끝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는 한반도 근대화를 둘러싼 두 개의 노선이 대립 충돌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분단은 그 대립이 해결되지 못하고 유예된 결과입니다. 이후 남북한의 체제 대결은 어느 쪽 근대화가 옳았는지 입증하는 경쟁이었습니다. 그 경쟁의 승패는 분명히 가려졌습니다. 북한 체제는 완전히 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그 사실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북한 체제는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이 전면화되는 순간 그들은 역사의 폐기물이 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김씨조선 체제를 비롯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친북 좌파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역사 전쟁입니다. 그 좌파들은 정치 수직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직 그것만 잘합니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이 역사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이 반일 문제만 꺼내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이성을 상실하고 저는 이걸 이 반일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반일 정신병이 만들어진 핵심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북쪽 김씨조선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 투쟁이 바로 이 반일 투쟁, 북창가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가 있습니다. 바로 친북 좌파들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니까 그걸 뒤집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역사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반일 투쟁을 하고 또 나머지 모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씨조선을 내세우는 정통성을 내세우는 투쟁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남북 체제 경쟁의 열매를 고스란히 친북 세력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체제 경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정치 투쟁에서는 우파가 패배를 했습니다. 건국전쟁 6.25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 역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